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2023 로보월드. 로보월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 나 왜 장난감 생각나죠? 어릴 적에 항상 막 로봇, 여자애들은 미미월드, 남자애들은 로보월드 이런 거였다고. 근데 이제 투자 측면에서도 보면 사실 투자가 메가 트렌드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메가 트렌드라는 거를 2023년 상반기에 로봇, 뭐 AI 엄청나게 지배했잖아요. 요즘은 좀 관심이 식었나? 예, 근데 하여튼간 메가 트렌드는 살아있고, 또 우리가 기술 트렌드를 계속해서 보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2023 로보월드 전시회에 찾아왔습니다. 이게 14일 토요일까지 하는데 또 못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저희가 대신 전시회 같이 보고 탐방하고 여러분께 영상을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빨리 갑시다. HD 현대 로보틱스부터 이쪽 한번 보시죠. HD 현대 로보틱스는 어차피 그 산업용 로봇이 많잖아. 산업용 로봇. 지금 보시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산업용 로봇부터 대중화가 됐던 건데,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게 협동 로봇으로 된 거잖아요. 이 자동차 뭐 부품 같은데. 근데 처음에 출연하셨을 때랑 지금은 회사 위상도 그렇고 대표님의 위상도 그렇고 많이 달라졌다. 아니 뭐 저 위상은 거의 그거 없고요. 상업주분이 잘 또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가지고 뭐 어쨌든 저희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그래도 좀 하나하나씩 지금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잘 되시는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삼성 인수된 거. 네. 표현을 인수됐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아니죠. 아직은 인수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삼성이 갖고 있는 주식이 14.999%니까 근데 그 옵션이 옵션 아직 행사가 된 건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저희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그래도 삼성의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이랑 후랑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달라졌어요?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저희 회사 이름이 많이 알려져서, 과거에는 사실은 작은 기업하고 큰 기업의 두산이라던가 해외 큰 업체들과 경쟁했을 때 레인보우가 어디죠? 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은 수월하죠. 저희 레인보우입니다. 그럼 그 회사군요. 그래서 더 수월하게 마케팅적으로 좀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안 좋은 면이라기보다는 부담감을 갖는 거는 그런 이슈 때문에 회사가 되게 커지는 느낌이 있지만 사실 내실은 아직 그걸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머지않아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됩니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오셨을 때 제가 질문했던 거 기억에 남는 게,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투자한 거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그때 좀 아쉬움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뭐 보란 듯이 그렇게 됐네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전혀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돈이 없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거의 그 와이스트리트 출연 이후에 시가총액이 거의 한 10배. 아무튼 잘 돼서 좋습니다. 이번 전시회 때 그 전에 선보이지 않았던 제품이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인터뷰할 때도 저희가 갖고 있는 로봇이란 정의를 한번 말씀드렸고, 네. 이동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작업할 수 있는, 그래서 작업할 수 있는 로봇팔은 뭐 이미 이제 선보였던 거고,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거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AMI라고 불리는 네. 이동할 수 있는 로봇들이 이제 많이 좀 선보이게 됐고요. 이건 아직 공식 데뷔는 아니고, 공식 데뷔는 내년 1분기에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하면서 이제 판매를 시작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제 갖췄고 다음 스텝을 할 것도 내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제품 라인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2족 보행, 4족 보행, AMR, 로봇팔, 협동 로봇, 거의 로봇 회사로서 할 수 있는 거 거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저희가 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그때 말씀드렸지만 종합 로봇 회사가 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이다라고 했던 것이 그 목적으로 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뭐 협동 로봇 회사, 뭐 모바일 로봇 회사 이게 아니라 종합 로봇 회사가 되고 싶은 게. 종합 로봇 회사. 그러면은 뭐 연구 인력이나 캐파라든지 이런 거는 좀 어때요? 사실은 이 정도 규모를 하면서 저희가 회사 규모가 여전히 70명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우리가 선언한 방향성일 수도 있는데, 저희 창업주께서 이제 하고 있는 철학들이 있는 거죠. 저희는 제로 개발비 프로젝트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리소스를 많이 활용하고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구조를 갖춤으로써 남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해서 개발하는 것을 과감히 버리고 더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연구비를 정말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세팅하는 게 아마 저희의 방향성인 것 같고요. 그게 좀 잘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게 그 자체적으로 부품도 많이 만들고 있고 네네. 내재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다 되고 있나요? 좀 어려운 부품에 대해서도. 네, 지금 보시는 이런 AMR, 예. 저기 보시는 사족보행 로봇은 감속기를 포함해서 100%다 저희 부품으로 만들어진. 감속기까지도요? 요거는 AMR 위에다가 로봇팔을 붙인 거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제 모바일이 있고 팔이 있으니까 결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라고 해서 움직이면서 작업도 할 수 있고. 왜냐면 기존에 모바일이란 거는 이동밖에 못 하니까 작업은 누군가 해줘야 됐던 거죠. 팔이 붙이면서 이제 작업도 같이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상이 되는 거고, 이제 더 확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모바일이 있으면 팔이 꼭 하나여야만 되나? 두 개면 어떻지? 그럼 이제 조립도 이제 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지금 확대해 보려고. 뭐 고객사나 매출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어디에 실제로 레퍼런스가 쌓이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어때요? 조금씩 그거를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 아직은 조금 선도적인 느낌이 좀 크고요. 아직 이게 보편화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런 거 저희가 미리 시그널을 줌으로써 저희가 계속 선도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년에 아직 사업계획 내년 사업계획 뭐 이런 게 좀 세워졌을까요? 좀 앞으로 목표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은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국내만 시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뭐 짧게나마 협동 로봇이 국내에서는 그래도 순위에 들어온 1순위에 들어와 있는 마켓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해외는 전혀 지금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해외 뭐 유럽이랑 북미, 더 나아가서는 뭐 동남아라던가 일본까지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이제 해외에서 좀 더 매출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보다는 훨씬 더 좋은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도 여기 와서 보니까 로봇 하는 회사가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특히 뭐 협동 로봇 당연하고 네. 지금 AMR도 그렇고 이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떻게 좀 경쟁 우위를 잡을 수 있을지. 이것 또한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희 회사에서 뭐 특히 제 창업주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예. 리더십이 있어야 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WKC라고 얘기하는데 WKC요? 월드 클래스 퀄리티, K 서비스, 코리아 서비스, 차이나 프라이스. 그러니까 품질은 유럽과 세계적인 수준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서비스 측면에서는 정말 한국이 잘하는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고 가격 또한 중국산 못지않은 가격 구조를 갖는다면 지금 요 뒤에 있는 게 네. AMR 네, 맞. 산업용 물류. 네, 이게 실내에서 물류 운반을 하는 것들. 네, 네. 여기만의 기술력이라든지 경쟁력을 조금. 국내 로봇사들이 많이 생겼고 네. 국내 로봇사들이 대부분 보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해외에 이제 로봇을 수입해다가 국내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업체들이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에 우리나라 이제 소프트웨어 강점이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로봇사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보시면은 뭐 해외 로봇을 가지고 소개하시는 분들과 소프트웨어를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저희는 사실은 하드웨어도 저희가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만들고 셋업도 저희가 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업체로 경쟁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그 AGV인가 AMR인가 주력은? 저희는 이제 AMR이 주력이고요. AMR. 네, 저희 AGV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GV는 저희는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점점 고객들이 지금 이제 AMR을 찾고 있는 분위기라서 AMR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진입 강도라든지 경쟁력이 좀 낮은. 네, 진입 장벽도 낮고, 예. 그다음에 고객들도 이제 AGV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AGV는 이제 관리 포인트들이 많잖아요. 바닥에 뭔가 주기적으로 바닥 공사도 뭐 라인도 깔아줘야 되고 관리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이 이전에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걸 안 하고 다른 기술을 좀 도입을 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많아졌죠. AMR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없이 없습니다. 얘네가 서 돌아다닌다고 보면 돼요. 예, 알아서 돌아다니는 거고요. 최초에 우리가 사람도 똑같은 건데, 네. 최초에 이 집이, 저희가 처음 가는 위치들을 한번 이제 매핑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네. 대충 이쪽 위치가 어떻게 있는지를 다 한번 스캐닝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지점을 찍어 놓으면 그 위치로 계속 가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공정 자동화라든가 물류 자동화 쪽에서 많이 쓰이는데, 네. 대부분 그런 위치들은 뭐 A에서 B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그게
멀고 무거워서 사람들이 하기 힘드니까 로봇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위치에서 지정된 위치를 로봇이 끊임없이 누구 말대로 코로나도 안 걸리고 24시간 할 수 있는 게 로봇. 작년에 저희가 이제 유수한 화장품 업체, 그러니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화장품 업체도 저희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화장품 업체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큰 자동차 부품 제조사도 저희가 들어가 있고요. 키트 업체도 저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제조하는 업체. 그거는 이제 물류. 네, 물류고요. 공정에도 있습니다. 공정에서. 네, 공정도 있고요. 아까 그 자동차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공정 간의 이송도 저희 로봇을 통해서 합니다. 공정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그걸 밀어다 주거나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은 자동화시켜서 로봇들이 움직여주는 거고, 사람은 앉아서 작업만 할 수 있게 하는. 저희들 이제 수출도 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사례가 있습니다. AMR 쪽도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지지 않나요? 중국 기업들도 많이. 네. 근데 한국 특유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고객 마인드가 고객이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프로젝트는 고객이 만족을 해야 끝나는 거지, 이게 저희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나 해외 로봇은 계약된 범위 안에서, 물론 우리도 계약을 준수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해서 끝내려고 하지만, 저희는 고객이 정말 잘 쓸 때까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금 해외에 나가는 우리나라 회사가 이제 해외 공장을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먼저 저희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T-로보틱스 부스 앞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전시회에서 T-로보틱스는 물류 로봇 쪽은 전시를 아예 안 한다고 하네요. 그거는 이미 수주도 발생을 하고 있고 매출도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따로 준비는 안 했고, 상대적으로 T-로보틱스 내에서 좀 덜 알려져 있는 재활 로봇 위주로 이번에 좀 했다고 합니다. 해서 일부분은 상용화된 것도 있고, 그 다음 모델, 특히 저거는 삼성이 PC라고 하는 보행 보조 로봇, 보행 보조 로봇, 그거랑 비슷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프로토타입으로 있고, 저거는 아예 소재 자체를 LG화학이랑 공동 개발을 해서 환경이고 훨씬 더 가벼운 소재로 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오셨어요? 이번에는 거의 다 그 재활 로봇만 전시가 됐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활 로봇을 저희 회사에 좀 새로운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좀 오픈하고 알리기 위해서 좀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재활 로봇이 상용화된 게 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거는 주로 병원에서 쓰는 의료용 제품으로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재활 로봇을 이용한 치료가 수가화가 되어 있어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나 기타 다른 병원에서 지금 많이 활용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활 치료 쪽으로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큰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노화로 인해서 좀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를 적용하기 위한 그런 로봇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상용화된 게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모델. 네네네. 네, 지금 요거는 사실 국내에서 상용화는 아직 안 돼 있고 유럽에서 상용화가 된 거고요. 유럽에서? 예, 유럽에서 상용화가 된 거고, 저희가 같이 협력 관계에 있는 마이오 스위스라는 회사가 개발한 제품이고요. 주로 유럽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하이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유럽에는 로컬 재활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로컬 재활 센터에서 노약자분들이 와서 운동하고 할 때 좀 더 운동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T-로보틱스 그 재활 로봇 중에 상용화되어 있는 거는 어떤 거라고 보면 돼요? 지금 현재 저쪽에 보고 계신 저 로봇은 의료용으로 2등급 인증을 받은 제품이지만 아직 저희가 출시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은 저희가 유럽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거를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독점 판매를 하기 위한 인증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개발할 거는 이런 의료용이 아니고 저기 보시는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성 의료 같은 컨셉으로 해서 기능성 의류. 네네. 어떤 의사의 처방이나 이런 거 없이 그 자유롭게 샵에서 구입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보조용으로서 지금 타겟팅을 해서 개발을 이제 착수를 했고요. 저거는 거의 레깅스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겉에 있는 레깅스라기보다는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속옷처럼 입을 수 있는 그런 로봇이고요. 이제 저게 아마 내년 후반부에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저거는 프로토타입 이후에 상용화되는데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거는 상대적으로 금방 될 수 있다. 네, 저거는 이제 메디칼 제품은 아니고, 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도구 정도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건 많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전자 인증, 안전 인증을 통해서 바로 시장에 출시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늦어도 2025년 말에는 일상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그리고 올해 T-로보틱스는 특히 그 물류 로봇 쪽으로 네네. 그 2차 전지 공정에 네네. 이제 수주가 되면서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쪽은 지금 어떤가요, 현황이?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LCD라든가 이런 로봇으로 이제 만들어 왔던 레퓨테이션에 의해서 이제 SK 수주를 하게 됐고 네. 그게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여러 대기업이라든가 공장에서 지금 이제 수주 검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는 주력으로 이제 그 LCD나 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의 현장에 들어가는 로봇을 중심으로 해왔다면 이제는 이제 그런 물류 쪽으로 트랜지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와 병행해서 이제 미래 신사업도 이런 형태로 지금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로보틱스에서 크게 좀 분야를 그러니까 뭐 매출이라든지 사업 분야를 좀 구분을 해보자면 물류랑 이쪽 크게 개발이랑. 보시면은 네. 이제 보통 사업 성격으로 봤을 때 이제 B2B 사업과 B2C 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B2B에는 원래 저희가 디스플레이 산업에 들어가는 장비를 중심으로 해왔다가 B2C 쪽은 이제 그게 점점 이제 어떤 고부하 물류 쪽, 배터리나 이런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무거운 중량 있는 물체를 나르는 물류 쪽으로 지금 트랜지션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메인 사업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2C 쪽으로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우리 일상으로 들어와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분야, 특히 이제 헬스케어, 그 다음에 푸드테크, 그 다음에 물류지만 이제 병원이나 이런 특수한 그 환경에서 움직이는 로봇들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착실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보니까 네. 그 뭐 재활 로봇도 좀 나와 있고 AMR, AGV 회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T-로보틱스의 어떤 뭐 경쟁 우위라든지 네네. 경쟁력은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지금 AMR, AGV 사업이 이제 인더스트리 분야에 막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인더스트리 분야는 굉장히 제품의 신뢰성이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알고리즘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우수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페일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경우에 고객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일단 고객사에서는 제품의 신뢰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하면서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라는 글로벌 장비 공급 업체의 파트너로서 인정을 받은 상황이고 거기 그쪽에서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거는 이제 그런 AGV를 여러 대를 만들어도 그거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신뢰성을 개런티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인증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사들이 그 품질 관리,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나중에 이제 메인터넌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다고 보고서 이제 저희한테 과제를 맡긴 거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그 LCD 라인에 들어갔을 때보다 2차 전지 그 공정이나 물류 쪽은 규모가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회사에서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커진다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로봇이 움직여야 되는 기존에는 고정된 상태에서 정확한 동작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 예를 들어서 100m 바이 100m가 되는 넓은 스페이스를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상위 시스템과의 연결이 돼서 항상 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과제를 하면서 장비를 만들면서 그런 여러 상위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들과 같이 서로 같이 협력을 해나가면서 시스템을 제품에서 이제 솔루션으로 점점 진화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SK 과제나 이런 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 거기서 계속 레퓨테이션을 쌓아가면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고객사도 이제 점점 더 많아지나요? 네네, SK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시다시피 배터리 쪽에 저희 나라가 굉장히 강세가 있고 SK 말고도 삼성, SDI라든가 LG, 엔솔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각 회사마다 다양한 형태의 AGV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동이라는 부분은 공통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AGV를 개발하고 있지만 사실 상위는 고객사의 니즈에 그때그때마다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은 밑에 있는 이동 플랫폼은 거의 같은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동에 대한 기술은 공통적인 거고 그거를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신뢰성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위쪽은 사실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이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의 니즈에 이제 그때그때 저희가 대응해도 되고 다른 업체가 대응해도 되지만 꼭 기반되는 거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